굿즈 제작을 통한 셀프 브랜딩, 지질학적 베이커리, 과정 리뷰, 나의 감각과 정체성을 반영한 로고를 직접 만들어 보고, 웹사이트와 동대문, 그리고 방산 시장을 뒤져가며 판매하고 싶은 상품을 픽했다. 내가 만든 로고를 어디에 넣을지, 상품은 어떻게 배치할지, 기획부터 판매까지 섬세하고도 험난한 여정이었던 플리마켓 오픈기. 지질학적 베이커리는 베이킹의 과정으로 지구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는 시각예술 작업으로 전시, 워크숍, 교육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이 워크숍의 시작은 이렇다. 자기 PR의 시대라고도 하는 지금, 개인 작업을 변환 또는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작업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굿즈를 떠올리게 되었다. 굿즈는 인물, 기업, 캐릭터, 장소 등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를 주제로 제작된 상품이라고 한다. 여기저기서 수많은 굿즈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특히나 장애예술에 있어서는 대부분 작업 순서가 어떤 작가의 그림 또는 작품을 받아서 제3자의 손을 거쳐 스마트폰 케이스나 거울 또는 텀블러 등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았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본 워크숍에 참여한 예술가들 중 굿즈를 제작했던 사례 또한 어떤 물건에 자신의 작업이 어떤 크기로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한 선택을 함께 했던 적은 없었다고 했다. 나를 브랜딩하기 워크숍은 총 6회차로 되면 과정이었다. 자신이 나타내고 싶은 것, 스스로의 브랜드를 고민해보고 로고를 만들어 보았다. 심플함, 대부분 덜어내는 작업이 필요했다. 로고로서의 가치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동그라미와 점 하나의 크기에도 의미를 더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완성된 4인 4색의 로고를 갖고 두 가지의 방법으로 굿즈를 제작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인쇄 형식으로 온라인으로 주문해 제작하는 방법이다. 물건 표면에 인쇄가 되는 형태로 텀블러, 티셔츠, 자석, 스티커, 에코백, 열쇠고리, 틴케이스 등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골라 그 위에 완성한 로고를 인쇄하여 제작하였다. 두 번째는 직접 발로 띄는 방법이었다. 각자의 로고를 다양한 크기로 인쇄하여 쇼핑의 메카, 동대문 평화시장으로 갔다. 좁은 골목을 누비며 마음에 드는 모자와 목도리, 양말과 수건 등을 골랐다. 모자만 해도 캡모자, 벙거지, 털모자, 비니, 짧은 비니 등 모양도 디자인도 색상도 크기도 제각각이라 이리저리 써본 뒤 소비자의 심리와 개인의 취향 중 개인의 취향이 반영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가장 무난한 것을 고르기도 하였다. 물건을 사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었다. 산 물건을 다 들고 이번엔 방산시장 2층에 있는 자수상가로 이동하였다.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로고를 자수로 원단에 놓는 순서가 남았다. 어느 위치에 어떤 크기와 어떤 색의 실로 자수를 놓을지까지 확정을 하니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마지막 우리들만의 플리마켓으로 가기 위한 과정은 물건의 이름과 가격 그리고 판매자, 바로 셀러로서 스스로를 소개하는 문구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하루 단 2시간을 운영한 마켓이었지만 진지하게 고민한 뒤 포스터와 리플렛을 만들었다. 다음은 참여 작가들이 직접 쓴 소개이다. 사실 글쓰기를 하게 되면 여러 번의 교정을 거치게 되는 편인데 이번에는 작가의 고민과 생각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정체성을 더 잘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여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글을 정리하거나 수정을 하지 않았다. 작가 소개. 김태민. 난 그림물감이 좋아요.
난 그림 물감을 보는 게 좋아요. 어릴 때부터 그림 물감 보면 기분이 좋았어요. 나는 혼자서 물감에 적힌 색 이름을 공부하여 한국어, 영어를 알고 있어요. 좋아하는 물감 색깔 이름을 외우는 것이 재미있어요. 좋아하는 물감 색 이름은 저절로 외워져요.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그림 그리는 시간이 즐거워요. 나는 그림 그릴 때가 행복해요. 김현우 픽셀김. 안녕하세요. 현대미술로 배우고 있는 김현우입니다. 현대화 로고, 대상들의 브랜딩과 역사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픽셀들은 구상하고 현대의 작품을 한 개인의 대상적으로는 실험과 타인의 요소가 많으신 분들이 연구하고 제 그림으로 로고와 브랜딩의 사회에서 찾아볼거나 어떤 이미지의 단위이고 노동적인 로고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로고가 있습니다. 광복절이나 3.1절 있고 광복절은 대한독립 만세로 로고가 생깁니다. 3.1절에는 만세로 로고도 있습니다. 픽셀김은 그냥 픽셀김입니다. 이민희 인경. 인경이라는 이름은 저의 호에서 가지고 왔어요. 인경이라는 원래 의미는 어진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지어주신 호인데 작업을 하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을 지혜롭게 보는 법을 작품과 제 행위에 담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어질인이라는 한자의 의미는 사람과 하늘과 땅이 결합된 뜻이에요. 어질다는 의미가 지혜가 많은 의미가 있다고 어떤 언어학자가 말하더라고요. 어질다는 뜻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주로 지혜라는 뜻을 쓰고 그 말을 되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색은 한자 어질인에서 삼태극을 떠올렸어요. 하늘과 땅, 사람의 의미를 담아서 만들었어요. 앞에 소리 이응이 영어의 인과 한자인이 소리가 같아서 어떨 때는 밖에 있는 사건이나 일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 내 안에서 판단하는 생각을 꺼내는 작업이 예술이고 삶이잖아요. 그래서 영어의 인을 넣었어요. 또 기역 모양의 경우에는 동그라미 가지고 놀다가 우선 모양이 나왔는데 색깔을 보면 삼태극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거울처럼 보이고 동그라미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우주와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우주 리유니버스. 지부집주는 무한한 공간과 시간을 스페이스라는 의미다. 그 공간의 자체가 생명력을 부여하는 유한성과 마주하는 현존재함을 보여준다. 어떤 공간이든 우리가 파동과 진동을 감지하고 있을 때 보이지 않은 생명의 혼에 담겨져 있다. 수많은 별빛들,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롱한 별과 찬란하게 빛을 보이는 이들에게 당신은 매 순간 이미 빛나고 있다.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4인 4세계 굿즈들이 이음센터 3층으로 배송이 되었다. 우리는 책상을 정리하고 물건의 이름과 가격을 정한 순서대로 각자의 개성을 담아 매대를 정리했다. 밖으로 나가 실제 소비자들을 만나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이번에는 간이 플리마켓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번 플리마켓에서는 실제 화폐가 아닌 이음이라는 단위를 만들어 1이음부터 5이음까지 가격을 정하였고 각자에게는 10이음씩 주어졌다. 생각보다 활발하고 시끌벅적한 시장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에 웃음꽃이 피어나왔다. 어머, 너무 잘 어울린다. 선물로 하면 딱 좋을 거예요.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예쁘다, 예쁘다. 참여자들의 굿즈 이름도 즐거웠던 분위기를 만드는데 한몫했다.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김태민 작가의 짙은 회색 비니 이름은 김태민 로고 우울한 회색이었고
밝은 회색 양말의 이름은 추운 회색 양말이었다. 김현우 작가의 텀블러 이름은 문구와 음식이고 연두색 양말의 이름은 검정이었다. 이민희 작가의 로고가 박힌 자석의 이름은 찰싹닭이었고 목도리는 포옹 시리즈로 하늘포옹, 땅포옹들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우주 작가의 검정색 양말의 이름은 무려 당신은 이미 빛나고 있어이다. 다시 말하지만 나를 브랜딩하기 워크숍은 6주차의 과정이었다. 사실상 로고를 만드는 것만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참여 작가들도 이 워크숍은 모든 시간을 꽉꽉 채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시간이었다라고 표현했다. 이 워크숍을 함께 참여하신 부모님의 정성스러운 후기를 끝으로 과정 소개를 마무리해보고자 한다. 동대문 시장에 직접 들어가서 물건들을 구경하고 물건의 색상을 직접 선택하고 상인들에게 가격을 물어보고 자수 가게까지 누비며 사장님과 직접 디자인에 관해 의논하는 모습까지 같이 경험하고 보고 배우는 시간은 어디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렸던 작가에게 굿즈는 그저 타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상품의 영역이었는데 작가 스스로 나만의 굿즈를 만드는 경험을 해본 이후로는 이제 이런저런 자신의 그림을 골라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무엇보다 감동했던 부분은 이 모든 과정에서 작가의 선택과 이야기가 우선되었고 그것을 토대로 출발하여 문제를 풀어가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알차고 즐거웠던 나를 브랜딩하기 워크숍은 누군가에게는 실제 플리마켓에 나가보고 싶다는 의지를 주었고 누군가에게는 캔버스 속 유일했던 그림이 이제는 한계가 없이 무궁무진하게 변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해준 워크숍이었다.